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9월 4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보합권 중심의 상반된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되었습니다. 실상 분봉상 흐름 자체만 본다고 하면은 그림은 거진 유사한 흐름을 보였으나 상승에 대한 폭, 하락에 대한 폭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코스피는 0.81% 상승 마감하였지만 반대로 코스닥의 경우는 0.06% 하락 마감하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자, 코스피와 코스닥 그렇다면 우리가 대표하는 종목들과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어땠는지 좀 살펴보고 가야 될 텐데 하락이 나온 코스닥의 경우 지금으로서는 어떤 종목이 무조건적으로 대표적이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 사실까지는 사실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렸을 때 삼성전자가 이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8%, 19%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어마무시한 비중입니다. 근데 이 코스닥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치고 올라오면서 에코프로 BM 두 종목을 합친 비중이 18%가량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은 지금 삼성전자처럼 무거운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니라 막 엄청난 변동성들을 보이잖아요. 수급 왜곡 현상이 증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코스닥 변동성이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대해서 굉장히 크게 겪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뭐 보합권 마감이 됐다고 하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5.77% 이렇게 낙폭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좀 살펴볼 수 있겠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다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증시를 보는 데에 있어서 지금 거시적인 기대감은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기대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증시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이 악재라거나 불확실성들이 일부 해소되는 국면 정도가 투자 심리를 살아나게 하는 요인인 거지. 증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대감에 대한 내용은 크지 않기 때문에 거시적으로는 무언가가 아예 방향을 상승장으로 틀 기대감을 갖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에 필요한 게 뭐였다?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 거였다. 옛날에는 그게 2차전지였다면은 지금은 다른 2차전지가 돼도 되고 다른 게 돼도 되고 어떠한 주도 업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최근 들어서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이어보자고 한다면은 자, 2차 전지가 돼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부분은 2차 전지로 다시 수급이 몰린다고 하더라도 기존처럼 수급 왜곡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다른 업종들의 수급들이 매물들이 출회되면서 2차 전지로 이동하는 그런 막 포모 현상이 일어나는 장세가 아니라 2차 전지든 뭐든 필두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상향되고 이게 증시의 전반적인 업종들의 투자 심리를 상향하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 거지 왜곡 현상만 안 나오면 된다에 대해서 강점 좀 주요한 포인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6%대 강세를 보였던 삼성전자가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어요. 2%대 갭을 띄우면서 출발을 하길래 좀 반신반의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지난주 6%가량 급등세를 보이고 차익 매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본다면은 기존적인 전고점 부근에서 매물들을 좀 잘 소화를 해주고 과연 돌파를 해줄 수 있겠느냐 여부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돌파는 해주지 못했지만 거래량에 실린 이 양봉의 종가를 그래도 지켜주면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자 이제 상승 부분이 없다. 좀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무조건적으로 끝날 것이다가 아니라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꾸준히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시 상승의 주요 업종이 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꾸준히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업종별로 굉장히 차별화되는 이 개별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죠. 개별 장세에 대한 내용, 물론 증시에 있어가지고 뭐 고용 보고서에 대한 내용,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 뭐 국제 유가에 대한 내용, 중국 부동산에 대한 내용, 거시적으로 본다고 하면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증시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살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엄청나게 큰 재료들은 아니기 때문에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러한 장세 속에서 업종이 모멘텀이 된다고 하면은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증시를 볼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뜻에서 비롯된 말씀들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금 좀 증시에 있어서 살펴봐야 되는 게 이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이제 WTI유를 기준으로 우리가 많이 살펴보는데 올해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23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올해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현재 배럴당 85달러 부근에서의 시세를 보이고 있어요. 석유가 왜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원자재 중에 하나로 꼽히냐면은 전반적인 산업들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모두 어떠한 눈에 보이는 제품들을 보든 뭐 건물을 보건 뭐 어떠한 산업 분야를 보건 이 석유가 안 들어가는 분야는 많지 않습니다. 그죠? 석유가 안 들어가는 분야는 많지 않아요. 근데 이러한 석유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그러한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 있어서 유지 비용, 관리 비용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고지고대로 판매비, 즉 물건 제품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그래서 이 국제유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지금 그런 국제유가가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에 대해서 보통 상승을 많이 합니다.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대해서 제품의 가격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막 그런 의문감들도 있으실 거예요. 중국 경기 둔화되면은 석유 투자도 줄어들 거고 석유 쓸 일도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전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공급이 줄어드는 전망도 따져볼 필요는 있겠죠. 지금 이제 오펙 플러스라고 하죠. 석유 수출국 기구 플러스. 근데 이 오펙 플러스에서 좀 추가적으로 계속 감산에 대한 내용, 그냥 공급이 줄어들 수 있는 내용들이 보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가격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국제 유가도 우리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증시와 관련해서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감 증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